반갑습니다. 네, 아유 즐겁게 해야죠. 네, 우리 반갑습니다. 아우성의 이빨 네, 연예인 벌써 또 뜨겁네요. 확실히 네, 네. 기운이 좀 달라요. 아, 이 네, 탤런트 기질 가지신 분이라 라떼홀링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공군 585기 김부창 맞나요? 어? 김부창 라떼홀링. 네, 맞아요. 네, 뭐야 너무 네, 깜찍하시네. 필수. 네, 반갑습니다. 이거 뭐 네, 여기서 군대 동기입니까? 그러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반갑습니다. 그런 장이 되네요. 네네. 네, 방포교 동기 맞네. 아, 맞네요. 이거, 네, 네.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야, 방포경. 네, 여기서 맞습니다. 일산에서 근무했습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네. 네네. 깨끼 오늘 즐겁게, 네, 재미있게 만나자고요. 네. 네, 이렇게 에너지 좋게 네네. 텐션 올라간 방송 여러분들 RPM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성 이제 벌써 6번째 시간. 네. 네, 오늘 까꿍님을 모시고 뭐 저희가 하는 게 사연 보내주신 거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뭐 약간의 연애 성 참견 그런 방송이고요. 네네. 그리고 까꿍님 뭐 오늘 이야기 잘해주실 거라 저도 오늘도 자연스럽게 숟가락 얹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푸른 아우성에서 현재 성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샹이 보창이 김보창 강사고요. 네, 오늘 물어보성에 나오기 위해서 까꿍이랑 또 귀여운 부캐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어울리나요? 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드리고자 오늘 재미있는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조만간 어떤 프로그램 진행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네. 최정윤 선생님 박수. 우시영쌤 까꿍. 근데 머리띠 잘 나오고 있나요? 네, 머리띠 시작하고 야, 있습니다. 이거 네. 진짜 깜찍한데? 오늘 많이 했는데요. 야, 다 안 왔어. 설날 때문에 배송이 늦어졌대요. 머리핀도 여기 있는데. 나는 오늘 기척하려고 그랬는데 뭐 기척이 필요 없네. 너무 여기 뽀짝 까꿍님과 함께. 네. 근데 오늘 사연이 좀 심각한데 큰일 났네. 그러게 큰일 났습니다. 예. 너는 첫 판부터 장난질이냐? 갑자기 분위기 깎고. 네, 분위기 까꿍. 네, 알겠습니다. 네, 오 목사님도 들어오셨네요. 목사님, 네, 어울려요. 네,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들어옵니다. 네. 네, 오 목사님이 정체가 약간 선생님 같은 분이신데. 그러게요. 네, 조금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만 좋습니다. 아니시라면 너무 반갑고요. 네, 목사님 오늘도 또 이렇게 찾아주셨네요. 근데 글이 많이 써주시네. 저희 뭐 아우성 소개도 하셨고 뭐 강사 상담원으로 활동하시는데 네네. 우리 그 까꿍님은 네. 어떻게 성교육 강사가 되게 되셨는지. 저는 원래 그 재능이 MC를 많으신 하던, 분. 네. MC를 하던 직업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한번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었죠. 돼서 굉장히 큰 큰 이슈였죠. 대한민국이 거의 뭐 네. 정말 판이 뒤집힐 정도로. 네, 그때 그 사건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남성들에게도 좀 더 성교육을 좀 전달해야 되겠구나, 나도 좀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이왕 제가 마이크 잡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또 성교육 강사가 됐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활동은 못 하고 계시지만 네네. 네, 뭐 여전히 강의로 만나실 텐데 네. 우리 저희 까꿍님 만나시게 되면 네. 교육이나 강의 현장에서 만나시게 되면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이제 할 거 해야 돼서 네, 한번 가시죠. 네, 사연으로 한번 네. 가야 될 것 같은데 판 3예요. 청년 이야기니까 이거 까꿍님이 한번 네, 읽어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연 3개를 보내왔는데 첫 번째 사연입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자, 저는 작년에 군대를 제대한 24살 청년입니다. 군대를 기다려준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대학교 때 만나 오래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친에게 남사친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남사친들과 여행을 가기도 하고 물론 다 같이 간다고는 하는데 연애를 할 때 항상 남사친들이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싫은 것은 술자리에서 둘의 속 깊은 관계까지 남사친들에게 다 말하는 여친을 보며 어떻게 둘만의 은밀한 이야기도 말하냐고 따졌더니
왜 질투하냐고 합니다.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도 싫고 여친 주위에 남사친들이 많은 것도 싫습니다. 물어보송에 사연을 남기면 치킨을 보내준다고 해서 저의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네,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또 네. 확실하게 치킨도 받으실 수 얻어가시고, 있네. 네. 네네. 요 내용. 이야, 이거 참. 또 그리고 이 사연을 또 이렇게 맛깔나게 또 살려주시네. 오늘 까꿍님이 여러 가지로 심폐소생해 주시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거 네, 저희가 진지한 건데. 마음은 진지한데 네, 마음은 텐션이 진지합니다. 올라갔다는 것만 좀 네, 이해해 네. 주시고 24살 청년의 이야기를 네. 저희가 또 이렇게 까꿍님이 읽어주셨는데 네. 남사친이네요. 네, 여러 가지로 끼어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제 연애에 이렇게 네. 이렇게 남사친 까꿍님은 좀 허용되나요? 만약에 내 여자친구의 가까운 네. 남자친구들 이게 그런 게. 저는 사실은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약간 비슷한 사연이 비슷한 있어요. 비슷한 제가 21살 때, 5, 6년 전 얘기인데, 네.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그냥 웃지요. 네. 네.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음. 썸을 타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 근데 그 친구 주변에 남사친이 무지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 꼭 남사친 집에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또 커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불안함이 그 불안감이 있네요. 네네네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럼- 제가 보니까 요 사연을 보니까 음. 고민을 하시는 것 중에 제가 가장 큰 건 그거 같아. 일단 기다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군대를 기다려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다 네. 보니까 고마운 거야. 고마워. 응. 그래서 내가 고마운 마음은 있어. 일단. 그러니까 자꾸 뭐 이렇게 남자친구들 이렇게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하기도 미안한 거지. 기다려줬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전제 좀 깔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특징이 있는 게 네네. 둘 속에 깊은 관계까지 남사친들한테. 그렇지. 네. 이거는 이제 아무리 술자리라도 맞아요. 둘이 뭐 관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꺼내는 거 보면 티를 내야죠. 이런 거. 그러게요. 이런 예. 거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는 친구들인가? 이게 난 여사친들하고 속 깊은 얘기를 안 하나? 그러게. 딱 봤을 때. 예, 네네. 맞아요. 24살이면 저도 한 3년 전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아요. 피똥 싼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한 번은 좀 강하게 이거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 네네. 예, 그냥 뭐 질투로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대화가 좀 필요하다. 네, 명확하게.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고 음. 하는지에 대한 좀 심리. 저는 이 생각도 해봤어요. 여자 입장에서 남자에 대해서 고민을 상담하나? 이런 생각까지 해본 거예요. 둘만의 문제? 네, 둘만의 문제를 남사친들한테.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나오는데 야, 이거 내가 좀 일리가 어떻게 해야 있네요.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것인가? 그런 게 왜냐하면 군대 간 남친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남사친들이 뭐 그렇죠. 걔네들도 제대해서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네. 뭐 기다리는데 좀 힘든 것 같아 하면서 뭐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둘 간의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할 수 네,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전제 건지, 조건이. 네, 이게 그런 건지 네네네. 단순히 그냥 뭐 그냥 우리끼리 이야기를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제 사례처럼 그러한 썸씽이 있는 건지를 이것도 저는 저희 글로만 봐서는 참 이게 심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여자친구와의 이건 진지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약간 각오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네. 헤어질 해라. 각오하시고 헤어질 각오하고. 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둘만의 은밀한 이야기를 친구들한테까지 하냐고 맞아요. 따졌더니 네네네. 왜 질투하냐.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거에 왜 질투하냐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네. 그러네요. 이제 이 이야기를 또 꺼낼 때는 둘 간에 굉장히 좀 결단이 좀 필요할.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보니까 1과 10이 지금 1에서 10이에요. 그러니까 1에 있고 10에 있어. 네네. 그러면 5에서 만나진 못하더라도 6이나 4까지는 가져야 되는데 가져야 된다. 지금 10은 10대로 우기고 1은 네네. 1대로 우겨버리니까 이걸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한번 얘기를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어쨌든 그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네요. 그렇죠. 남사친 존재가 계속 끼는 거는 싫은 남친, 여자친구는 이거를 이해 못 해주는 남자친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군대도 기다렸고 기다렸는데. 너에 대한 뭐 내가 뭐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게 다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데 네. 까꿍님께서는 좀 결단에 대한 마음을 갖고
대화를 네. 좀 시작해봐라. 네네. 네. 아주 진솔하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좀 더 좁힐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을까 네, 싶네요. 맞습니다. 애틋하고 아깝다. 왜냐하면 이렇게 군대도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응원합니다. 네, 003님 제가 치킨 보내드릴 테니까 네, 네. 여친이랑 같이 치킨 먹으면서 그래요, 맞아요. 요렇게 치킨 하나 그래요. 뜯으면서 네, 다리 하나 이렇게 놔주고 맞아요. 내가 뭐 진지하게 음. 뭐 하면서 이렇게 하셨으면 맞아요. 서로 좀 배려심을 가지고 네.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음. 서로 어떻게 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쵸. 그걸 좀 잘 우리가 협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잘해 봅니다. 네. 네. 질투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상대에 대한 매너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시는 것 같고. 네네. 네, 남친과 여친의 은밀한 걸 남사친한테 얘기하는 건 남친한테 예의가 그렇죠. 아닌 네,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것도 네, 맞죠. 네. 네. 여친의 입장에서 음, 좀 객관적으로 색진님이 좀 봐주시는 것 같고, 맞아요. 난쌤께서 네. 또 제가 이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남사친들이 있었기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군대를 기다려준 그렇죠. 거. 근데 저는 만약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너무 당위성이 네. 저는 마이너스? 만약에 이 갓난이님처럼 요런 거다. 네네. 그러면 진짜 옛날 음. CF처럼 이게 필요할 것 같아. 가란 말이야. 이거는 좀 위험하다. 네. 태 선생 해주고 있어요. 너무 갑자기 텐션. 네. 그리고 우리 이런 사례가 막 살잖아요. 네. 진지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네. 003님, 까꿍님과 저 크림 작가가 한 이야기 좀 네. 듣고 관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어떤 치명적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네, 그건 아니에요. 좀 보입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자, 두 번째 사연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인인데 이런 질문을 하기가 부끄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관계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여성분이시구나. 남자친구와 관계할 때 콘돔 쓰는 것을 매우 싫어해요. 콘돔을 끼고 하면 관계하는 게 아니라 고무랑하는 것 같다고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남자들은 다 싫어한다고 억지로 한다고 합니다. 제가 피임약을 먹어야 하나 걱정입니다. 사실 겁이 나서 피임약을 먹기 싫은데 유유유유 엄청나게 싫어해서 뭐라 설득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참고 피임약을 먹는 게 더 나을까요? 라고 4485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일단 콘돔 착용을 기피하는 남자친구 네네. 관계를 갖고 있는데 여러 번 갖고 그럼.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까꿍님께서는. 저는 일단 마지막 말이 너무 좀 가슴 아팠어. 참고 피임약을 먹는 게 나을까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네. 네. 근데 이런 남성들이 의외로 많죠. 네. 근데 저는 이거는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다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싶고요. 이거는 4485님이 내 몸을 위해서 이건 강하게 이것 또한 강하게 나가셔야 돼요. 이건 좀 강하게 필요하다. 이거는 그래서 명확하게 녹혼 녹색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하지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끝날 문제가 전 아니라고 그렇죠. 봐요. 이 문제만큼은 맞아요. 성병이나 예를 들면 임신이라도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거 지가 책임진대요? 아니야 이거.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나도 원하지 않아 한다면 이것 또한 헤어질 각오를 하시고 강하게 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네. 저도 거기에 네. 공감을 하고 성감을 느끼는 것도 물론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둘이.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것도 좋은데 뭐 고무랑 하는 것 같고 답답하다. 맞아. 이걸로는 제일 중요한 안전이라는 부분 지금 까꿍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를 그렇게 덮어두고 이야기하기에는 관계를 하기에는 지금 여자친구는 피임약을 먹어야 하나 막 이렇게 걱정까지 하고 있는 상황. 이거 아마 모를 거야. 모르죠. 네. 요 질문이 어제도 코카님이 나오셨는데 네네. 그때도 비슷하게 질문이 나왔었는데 네. 대노하시며 네 뉴트로 진한님께서 나오셔서
노콘 노색이 기본인데 요즘 남자들의 의식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맞아요. 집고추만 소중하면 다냐 뭐 이런 맞아요. 말씀을 아이고 무서워라. 까꿍님도 강력하게 네. 그리고 남자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 이게 그 피임약을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돼요. 왜 그쵸. 관계 언제 또 맺을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콘돔 간편하게 착용하는 방법이 맞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여성분이 이렇게 어쨌든 경구 피임약으로 네네. 이 경구 피임약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이 과정들을 고민하게 된 상황이고 맞습니다. 뭐 물론 더블더치나 여성분이 너무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가장 속상한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안 한다 그러면 이 남자가 떠나겠지? 이런 이제 또 겁을 먹을 그쵸. 분도 그게 걱정이 되니까. 네네네. 근데 저는요 이런 놈은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러면 나 너 안 만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진짜 그냥 가라고 하시고요. 그냥 네. 가라고. 정말 그냥 가라고 하는 게 낫다. 네, 정말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깃방레이 쫙쫙 깃방레이 쫙쫙 깃방레이 쫙쫙. 네, 진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줘요. 네, 이건 배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는. 네네. 남자친구한테도 이러한 자극이 좀 필요해요. 이거 뭐 매우 싫어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싫어할 거야? 남자가 너무 배려심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거 하면서 또 이제 그냥 생각이 든 건 또 이런 남자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어디 장소에서 관계 맺기 전에도 한대. 콘돔 낄게 해놓고 이제 어디 이제 가면 이제 애무하고 이제 삽입 전에 또 이제 저기 나 지금 흥분이 됐으니까 콘돔 낄 시간 없어 이러고 또 바로 또 몰아붙인 남자들도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예, 이것도 우리가 잘 아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해놓고 네, 맞아요. 상황들이 네. 그렇게 막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뭐 아니면 몰래 뺀다든지. 그렇죠. 스리슬쩍. 네, 그 여성을 위한 존중하는 마음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남친이. 네네. 그래서 저는 그냥 싫어해서 끝날 게 아니고 상황 다 얘기하세요. 나 이런 걱정 때문에 싫고 나 이런 약도 좀 먹고 피임약도 먹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라고 해서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전달하면 남자친구가 바뀌면 참 감사한 거고요.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거는 맞아요. 그냥 얘기해서는 남자친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와닿지도 않고 네. 자꾸 자기 그런 어떤 성감 얘기만 하고 감사합니다. 그만큼 여성은 몸에서 그럼요. 이걸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네. 이 정도의 생각을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못하고 있다면 그렇죠. 알려줘야죠. 네, 알려줘야죠. 아주 강력하게 알려줘야죠. 예. 일단 알려주고 그럼에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거는 저는 강력하게 배려심이 없는 남자이기 때문에 헤어지셔도 된다. 강력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남자 입장에서 또 우리도 남자 입장 불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네, 남자 오히려. 입장에서도 불안한데 조금 좀 느낌은 좀 뭐 좋지 않더라도 훈련을 시키시고 마음이 편한 게 낫잖아. 그러니까. 네, 남자 입장에서. 그리고 온전히 둘이 그런 성감을 즐기고 즐거움이 있으려면 좀 안전이 확보된 상태로. 그럼요. 네. 그런 걸 좀 지키는 성숙한 그렇죠. 그런 관계가 좀 되면 좋겠네요. 네네네. 4485님, 저희 또 이런 고민이 있으신데 또 치킨을 또 보내드릴게요. 네. 요것도 치킨 먹으면서 치킨 먹으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피임에 대한 이야기도. 네. 여성이 얼마나 이 임신이나 성병 또는 이런 상황에 대한 공포심, 두려움이 있는지도 좀 닭만 처먹냐 이거 좀 알아들어봐라. 내가 맞아요. 이런 거 불안하다고 했지. 뭐 이런 거 좀 이 정도 좀 주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거는 이건 꼭 필요합니다. 꼭. 이 성교 강사들은 이런 게 답답한 거죠. 네, 맞아요. 괜히 남자들이 다 이런 줄 알잖아. 이거 다 얘기도 그래. 남자들 다 안 낀다고. 남자들 그러니까. 다 싫어한다고. 아니야. 안 그럽니다. 네. 안 지키는 사람들 맞아요. 굉장히 많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정에 이끌리지 마세요. 이거만큼은. 네. 이거만큼은. 네. 파 3예요. 세 번째 사연으로 한번 가는데 세 번째 사연은 우리 또 까꿍님이 또 읽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이 남자라서 남자의 생각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계속 걱정돼서 제가 400이 사귄 남친이 있는데 남친도 야동을 본다고 합니다. 여자들 중에도 있겠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야동을 보잖아요.
그렇다면 야동을 보는 건 야동 안에 여자 몸매를 좋아하고 그 여자를 보며 흥분하는 거잖아요. 제 남자친구가 야동 보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여자를 보며 흥분하는 건 기분 나빠요. 잘 생각해보면 다른 여자를 보고 흥분하는 건데 뭔가 속상하고 화나네요. 다른 여자들을 보며 흥분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유유유. 뭐 그 여자를 보고 흥분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 여자를 보고 흥분하는 게 맞잖아요. 여자친구가 있는데도요. 되게 기분이 안 좋네요. 제가 비정상인가요? 저도 드라마 같은 걸 보고 남자 배우한테 설렌다고 하지만 제가 그 남자 배우랑 성관계하는 상상을 한다거나 그 남자 배우를 보고 흥분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상한가요? 라고 우리 육님 네네. 네, 육님이 다 네. 밝힐 수가 없어서 네네 예, 보내주셨어요. 육님으로 이거는 네, 참 이게 좀 저희가 이제 야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네네. 오늘 이 사연에 빗대어서 좀 좁혀보면 이분은 그냥 그런 어떤 뭐 불법 촬영물이나 이런 거는 아니라는 전제를 네네 좀 그렇죠. 깔고선 좀 봐야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영역을 네. 좀 좁혀보고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위법 불법에 대한 이야기를 또 꺼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라 네. 일단 이 사연만 집중해서 좀 본다면 네. 자 우리 까꿍님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이분의 사연이 근데 저는 일단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저희 남자라서 저희한테 물어보신 부분이 있어서 네네 남자 입장에서 일단 좀 말씀을 좀 네. 드리면 이게 좀 예. 영역을 정해서 말씀드려야 돼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흥분이라는 건 뭐 발기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네네. 예, 흥분이라는 거는 근데 이게 지금 야동을 보는 건 이해가 된다. 근데 발기나 흥분은 안 된다가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남자 입장에서도 사실 곤욕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참으면 참겠지만 막 진짜 나와의 사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사실 피가 몰리면서 발기가 되거나 흥분이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아예 뭐 안 보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보면서 흥분하면 안 된다.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런 부분은 한번 이것 또한 좀 남자친구와의 대화가 필요하고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야동을 보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여자친구의 생각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보니까 야동 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그거 보면서 흥분하고 다른 여자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막 이야기가 진행이 됐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뭔가 남자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까꿍님이 좀 풀어주셨고 네. 그 야동을 보는 남자의 어떤 입장이 그러니까 다른 여자의 몸을 막 보려고 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어서 맞아요. 남자친구랑 이야기할 때 나 이런 게 좀 속상하다는 마음을 좀 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요 내용을 공감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런 보면서 네. 어떤 성적 흥분의 자료로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그거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있으실 수도 있고. 네. 육님께서는 네, 육님. 네. 야동 본 게 죄는 아니죠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뭐 그렇죠. 일리가 있죠. 네, 일리가 맞아요. 있어요. 야동 보는 건 죄가 아닌데 맞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친이 지금 마음이 아파. 화난 입장이야. 네, 이 네. 입장에 대해서는 남자친구가 헤아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사연 보면서도 좀 예. 막 자기가 비정상이냐 이런 것까지 고민할 정도고 이상하냐 이런 것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성 욕구, 충동, 그다음에 보면서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나와줘야 그렇죠. 좀 편하게 네, 맞아요. 그런 상황들을 있고 그런데 너에 대한 마음들도 좀 어떤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서로의 그런 마음들을 좀 확인하는 자리, 맞아요. 대화 이런 네. 것들이 좀 필요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저희 이제 성교육 강사님들 이제 스터디 그룹이 있어서 공부를 이번에 음란물에 대해서 이제 저번 주에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그런 게 있대요. 남자분들이 사실은 음란물이라는 걸 보면 흥분이 돼요. 이게 몸이 감각적으로 됩니다. 피가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 뭐냐? 습관화가 된 거야. 그래서 뭐 이분들이 저희가 뭐 SNS, 유튜브를 쉽게 뭐 금방 우리가 자주 보듯이 이분들은 야동을 보는 게 습관이더만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 몸이 이제 반응을 이제 많이 빠르게 작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근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 요것도 저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남자분 입장에서도 우리 여자친구가 원하는 그 마음을 좀 빨리 파악을 해서
그것도 우리가 좀 헤아릴 필요가 음. 있고 이게 어려워요. 근데 그렇죠. 보지 마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어렵습니다. 팩트 체크도 좀 필요한 게 남자친구의 지금 마음은 어떤지 그 그렇지. 야동 보면서 너는 어땠냐 그렇지. 이런 거 확인이 네. 400일 정도면 이제 해야지. 맞아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대화의 어떤 깊이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관계. 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스스로 나는 비정상인가? 음. 나만 혼자 자꾸 화나고 속상하고 쟤 왜 저렇게 행동하지? 맞아. 이게 막 팩트 확인이 안 된 상태로 더 상상하게 되면 혼자 괴로워지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예, 벌어지잖아요. 힘들죠. 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이제 이런 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보는 친구도 있고 아까 습관적으로 보는 친구들도 그렇죠. 있고 네. 네. 그리고 그냥 자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보다가 또 자위로 연결되는 사람들도 네,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야동 그냥 약간의 중독? 그냥 그거 못 맞아요.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음. 계속 찾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유명 배우들이 네. 있는데 그 배우가 너무 좋아서 음. 약간의 팬덤 가지고 그렇죠. 그걸 너무 좋아하는 남성분들도 있어요. 네네. 네, 주변에 간혹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있죠. 배우 자체에 대한 그런 동경 맞아. 이런 것들도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한 것 같아. 네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남자들은 야동 보면서 다 다른 여자의 몸을 좋아한다 막 그렇지. 이렇게만 막 얘기하기에는 음. 대화를 딱 시작하는 지점에 우리 남자친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아직 확인이 안 된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펼쳐갈 때 조금의 지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일단 의도 파악도 좀 필요한 것 네네네. 같고 왜 보니? 이렇게. 예. 왜 보니? 예. 너 왜 보니?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그냥 습관이냐, 뭐 성을 욕을 풀기 위해서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그런 거. 네. 이것도 그래서 협의점을 좀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다. 음. 무조건 흥분하지만은 이건 좀 저는 무조건 가혹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대화의 시점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는 네, 까꾸님이 딱 집어주셨고 네. 근데 이제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렇죠. 이제 남자 입장을 물어보셨으니까 네. 만약에 이렇게 여자친구가 음. 질문을 해온다면 이제 어떻게 질문할 때 좀 대답하기가 좀 편할까요? 남자 입장에서 우리 까꿍님은 만약에 여자친구가 너 야동 보냐? 저는 그러면 대답하기가 좀 어렵죠. 네, 어렵죠.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좀 부드럽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야동 봐? 아니면 왜 보는 그걸 보는 이유는 뭐야? 왜 보는 거야? 남자들은 왜 보는 거야? 우리 또 남자친구한테 뭐 자기는 왜 봐? 뭐 저는 이게 부드럽게 좀 물어서 좀 얘기를 좀 끌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지 마, 뭐 흥분하지 마 이렇게만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되고 남자친구 입장에서도 여자친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왜 보는 거냐? 내 입장은 이렇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네가 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끌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해서 얘기를 좀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이거는 네네. 부드러운 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는 약간 좋냐? 이 새끼 아주 짐승이네 짐승. 뭐 이렇게 뭔가 그 야동 보는 거를 경멸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네 맞아요. 솔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남자친구가. 근데 나는 네가 야동 본다는 거 얘기하니까 나 되게 속상했다. 마음에서 그 여자친구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 그럴까? 이렇게 열린 대답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기술에서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네네. 좀 그 사람이 열려 있게끔 대화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여자친구의 마음이 좀 속상하다는 걸 먼저 표현하면서 너 때문에 실망했어 뭐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렇죠. 안 돼요. 네가 일단 짐승인지 몰랐다 뭐 이렇게 가지 마시고 약간의 실망보다는 내가 조금 속상했다. 내가 뭐 그렇죠. 알고 있는 건 네. 이런 거 같아서 뭐 이렇게 좀 마음 표현을 해주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인정은 좀 해주고 그렇죠. 네, 인정은 좀 해주고 인정해주고. 저희 그 전 사연들과는 달라요. 대화 방법이. 이건 싸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이거는 나의 생각. 나는 이래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남자친구는 나는 이래서 그렇게 했던 거야 얘기하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협의점 요거는 찾아서 요거는 좋은 대화로 잘 좀 풀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까꿍님 너무 좋은 지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를 네, 먼저 한다. 그렇죠. 네. 예, 예. 그렇게 좀 잘 네. 가면 의외로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 다음은 조금 대화가 진입만 되면 맞아요. 네 속상했던 마음 많이 풀릴 수 있는 조금의 단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예, 좀 이거는 상황은 엄청나게 보이지만 조금만 대화가 된다면 이 부분에서 남자친구가 접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있죠. 예.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확인해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것들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있죠. 같아요. 예. 맞아. 고 이때 사귄 남친이 야동 보는 건 저도 이해하죠. 근데 야동을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이러는 거. 이거는 좀 이거는, 아니다. 야, 이거는- 야동을 보내는 건 네. 자기가 흥분된 상태를 야. 여자친구도 그럴 거라는 생각에 흥분해라 나도. 뭘 보내 그런 식으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도 흥분해봐라. 같이. 흥분할 것 같다. 아하. 뭐 이렇게 뭔가 근데 정말 잘못된 방법이죠. 이거는 네. 이 색신님 상처받지 이러면 네, 이거 상처 받죠. 선을 넘었네. 선을 넘은 거죠. 예, 선을 넘은 거죠. 일단 색신님 우리가 좀 극대노 해드렸어요. 네,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네. 이런 남친이라면 네. 확실하게 네. 저격해서 얘기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요. 네. 이거는 범죄예요, 진짜 이거 어떻게 그쵸. 보면. 이거는 네. 전혀 동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네. 이렇게 이거- 얘기하는 거는 네. 근데 우리 남자친구는 지금 저 정도까지 가지 않았어요. 네, 지금 딱 이렇게 네. 진입되는 과정이고 400일이잖아요. 네, 지금 맞아요. 이제 막 1년 지나서 음, 이제 서로에 대해서 좀 더 맞아요. 이제 알아가는 과정들에 그렇죠. 좀 이제 익숙함이 생길 때쯤이면 고민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이런 사연들 그렇죠. 많이 보잖아요. 네네. 이제 파트너, 연애 과정들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게 좀 이거 어떻게 이 얘기하면 어떻게 나를 볼까 이런 고민들도 좀 있고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거죠. 네, 네. 이런 성적 대화들이.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커플일수록 성적 대화는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밝힌다고 생각하면 이거 아니에요. 그것이 더 정확한 거고 네. 솔직한 거죠. 맞아요. 네, 서로를 위한 거. 네. 그 관계에서 더 성숙해 보여요. 저는 그런 게 아마도 둘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네, 맞아요.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고 400일 사귄 남친의 야동 보는 부분 가지고 고민하는 우리 고민녀 네. 님의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네. 뭐 도움이 좀 됐을까요? 참 이게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가득하긴 한데 맞아요. 야, 네. 제가 여기서 더 얘기하면 꼰대 아니요. 꼰대 아니 뭐 오히려 네. 그런 것도 또 좋은 정보가 되실 수는 있는데 글쎄요. 다른 거보다 일단 대화가 저는 네네, 빨리 네.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자친구의 존재를 뭐 어떻게 막 이렇게 뭐 적용시키고 이용하고 뭐 비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야. 네. 야동에 너무 몰두돼 그렇죠. 있었던 게 제 맞아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진짜 대화를 통해서 그 남자친구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는 그 좌표를 좀 확인하시는 게 좀 중요할 맞아요. 것 같고 네. 저도. 그게 대화를 통해서 좀 나오면 네. 그리고 그러면 남자친구도 한층 더 이 격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화를 통해서 야 내가 야동 본 거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건데 네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난 몰랐어. 그렇지. 나 이 고민이 돼 보니까 그러네. 대화의 격이 좀 더 올라갈 것 같고 둘만의 관계에서도 네. 상당히 좀 이 관계 발전이 좀 될 것 같아요. 저는 육님 비정상인가 아니고요. 네. 이거는 당당하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이거는 혼자 끙끙대실 일이 아니에요. 네. 혼자 끙끙댄다고 나만 힘드니까 반드시 대화를 통해서 남자친구와의 좀 접점을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동 얘기하면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네 제가 어쨌든 과거에 야동을 많이 봐가지고 네네네. 아까 푼본드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야동 배우들에 따라 지역에 따라 또 출신 그리고 데뷔 연도에 따라 막 일본의 어떤 AV 시장은 굉장히 세밀하게 나누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매니악이 되는 거죠. 굉장히 이렇게 하나하나 부분 세심하게 막 산업화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특히 이제 야쿠자 자본들이 어쨌든 일본의 그런 어떤 전반적인 AV 시장을 만들어놔서 그 영향을 우린 불법적으로 많이 어디든 보면 90년대 2000년 초반에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불법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우리는 빠른 인터넷 속도를 통해서 그냥 본 거예요. 보다 네네.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 매니아적인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질서 없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런 영향들을 받았던 남자들이 많고 정리가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음란물을 한번 파헤쳐보는 것도 맞아요.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남자 여자 다죠. 네, 다도 좀 지금은 이제
거의 SNS로 야동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맞아요. 트위터, 뭐 유튜브 또는 뭐 그냥 다른 데로 우회해서 뭐 서버가 완전히 계정이 해외인 것들로 뭐 스트리밍으로 다 보게 되니까 이런 것들 한번 쭉 다뤄보면 좋겠는데 까꿍님은 야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야동을 제가 알기로는 좀 안 보는 편에 속하는데. 네네네네. 저도 안 본 지 오래됐고요. 네네. 저는 사실 없어졌으면 하는 쪽이 큰데 다들 안 봤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네. 야동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안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니까. 네, 맞아요. 네. 성적인 어떤 그 해소로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무조건 그 사람들이 잘못됐고 죄악시로 딱 가기에는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안 생긴 상황에서는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 어렵지. 그래서 그런 걸 좀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정리가 좀 안 된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객관화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논거가 좀 필요합니다. 네. 안 그러면 우리가 공격받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요즘에 이제 음란물 심리에 대해서 책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남성들이 그러겠지만 그런 게 있대요. 음란물을 보면 성관계 때 흉내를 내보고 싶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화에 그런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너를 좀 만족시켜주고 싶어서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대화도 필요하고 어쨌든 음란물은 참 그런 것들이 좀 위험성도 좀 있고 또 그런 이유로 또 보는 남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파악이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까꿍님은 되게 보수적인 어떤 판단들이 야동을 보면서 좀 있으신 편이네요. 네, 저는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음란물 야동, 네. 야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색지님은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아까 남친 때문에 뇌정지가 여러 번 왔었다. 뇌정지. 그리고 야동은 몇 년 동안 저한테 스트레스였다. 당연히 그 야동 떠올리면 이런 기억들이나 이런 게 막 되게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 같아요. 남았을 것 같은데. 야, 진짜. 그 어떻게 되셨나? 바로 헤어지셨나? 아니면? 진짜 그 남친하고는 색지님 어떻게 되셨나요? 네, 궁금합니다. 어쨌든 이런 뇌정지도 오고 야, 이거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친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러게요. 아까 예전 고2 때면 사귄 남친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뭐 연락하진 않겠지만 또 그때 당시 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잠깐만 지금 현재 진행형인가? 진짜? 아니겠죠? 너무 막 얘기했나? 색시님 이게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진행형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이거 강하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을 것 같긴 한데 더 말씀을 드려야지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 맞아요. 이거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게요. 네. 다 잘하셨어요. 다행이란 말이 나올 뻔했네. 죄송해요. 색지님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색지님도 이제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나를 대하는 사람 또 행동에 대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도 좀 알게 되신 것 같고. 그냥 잊으세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잊으세요. 오늘 까꿍님이랑 제가 크림 작가가 색지님 좀 응원해 드릴게요. 스트레스 됐을 것 같고 맞아요. 충분히 약간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면 좀 극복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위에는 없나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지금 조용히 관망하고 계신가 봐요. 이게 시간대가 까꿍님 저희가 2시, 3시 그래서 3시로 좀 늦으니까 좀 더 들어오신 것 같긴 한데 막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막 라이브 보기에도 좀 애매하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강의 중이실 거 아니야?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최근 이슈라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모르겠어요. 저희 방송을 보고 얘기하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라고 언급은 안 하고 뭔가 이렇게 포괄적인 성교육을 얘기하시면서 너무 생리, 몽정, 뭐 자위 이런 거 그냥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성에만 강조해서 하는 건 성교육이 아니다. 그런 성교육은 되게 질이 낮다. 포괄적인 성교육, 성의식을 얘기하는 것들이 더 이제 발전되는 성교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좀 계세요. 이게 우리를 저격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우리 딸바TV에는 생물학적인 또 생식기 관련한 교육들이 많아요. 근데
일선에 있는 입장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몽정, 생리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맞아요. 네. 더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교육이라는 거에서 생리, 몽정 이런 생물학적인 지식 정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왜곡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고 있고, 맞아요. 네. 또 제대로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죠. 네. 많지 선생님 어떻게 교육가 보면 네. 어떠세요? 의외로 그 초등학교 친구들은 그런 지식이 많진 않아요. 그렇죠. 예, 학교에서 받았다 해도 기억도 안 난다 그러고, 뭐 5, 6학년 친구들이 몽정이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요. 우리 성기 명칭도 몰라요. 뭐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우연히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미디어 네. 같은 영향으로 받아서 맞아요. 그냥 자기가 자기 자기 주관대로 어떤 성에 대한 이런 좀 개념이 생기고 이게 다인 줄 알고 네, 맞아요. 이게 맞다 생각하는 네. 건데 그래서 뭐 딸바TV가 계속해서 뭐 성에 대한 어떤 이런 생물학적 지식 정보만 뭐 강조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저는 포괄적인 성교육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 포괄적인 성교육 안에 들어가는 이 생물학적인 교육도 분명하게는 아직도 미비하다. 네. 예, 그래서 성교육이 어떤 그렇게 영역을 정해서 논할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나라 많이 한다고 막 주장하시지만 이렇게 지금 까꿍님 얘기하신 대로 현장 가보면 맞아요. 아이들 모르는 아이들 네. 많고요. 다른 맞아요. 데에서 왜곡된 경로로 통로로 네, 성을 맞아요. 접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이런 우리 딸바TV는 그래도 그 건강하고 좀 안전하고 또 제대로 볼 수 있는 이런 정보 지식들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맞아요. 생각에 네. 저희가 자위편도 많이 만들었고요. 뭐 소음순 이야기 이런 네, 거 굉장히 많이 올라와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부족하다. 그럼요. 네. 예. 더 만들고 싶어요. 교육은 제가 볼 때는 뭐 문화 관계 다 중요하죠. 그러나 음. 몸도 일단 알고 가야 왜 관계도 조심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렇죠. 문화적으로도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알 수 있거든요. 음. 몸 이해도가 없이 이것만 가버리면 그냥 겉핥기식 교육밖에 안 될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뭐 거시적인 것도 좋고 네. 뭐 숲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죠. 나무 이야기들도 아주 그렇죠. 자세하게 많이 있어야 예. 된다. 맞아요. 네, 예. 지금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지금 뭐 얼마나 성에 대해서 그 생식기 명칭이든 생식기의 기능과 역할이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얘기해주는 방송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맞아요. 그렇게 많이 깔려 있다고 하는데 제가 검색할 때는 오히려 그걸 방해하는 영상 콘텐츠가 더 많던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들을 묵묵히 해가야 될 것들이 네. 아직도 미비하다, 더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를 저격한 건 아니겠지만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성교육도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맞춤으로 맞아요. 성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네. 네. 아이고. 자, 시간이 벌써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나요? 한 시간이 무슨 나는 1분처럼 느껴지네. 그러게, 금방 갔네요. 이거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한 네. 방송 간만에 또. 감사합니다. 네. 네, 뭔가 네. 이렇게 진행 능력과 뭔가 이렇게 재능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이브 좀 어떠셨을까요? 오늘? 제가 사실 유튜버 첫 데뷔예요 오늘. 아 그래요? 네, 첫 데뷔 이게 유튜버는. 이거 누가 첫 네. 데뷔라는 걸 믿어? 그래요? 뭐 한 그래서- 30년 하신 줄. 그래서 오늘 굉장히 사실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 오늘 좋으셨으면 이렇게 많이 좀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또 까꿍 이름으로 또 뭐 하나 또 방송 하나 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까꿍 TV 한번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이게 또 우리가 라이브 방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대가 그렇지만 다시 보기로 또 네. 까꿍님을 많이 보면서 보시니까. 또 의견 주시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 정도면 뭐 유튜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색진님 뭐 메시지 남기다가 자꾸 취소하시네. 자, 네, 네. 또 이게 귀하게 또 모셨는데.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제가 맨날 하는 얘기 같겠지만 네. 까꿍님은 또 한 번 더 모셔야 되지 네. 않을까. 제가 또 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직 이름 제작 몇 개 다 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아직 지금 설날 때문에 요거 그게 배송이 밀려서 안 왔어. 뭐가 궁금한데? 네. 뭐가 주문되셨을까? 아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도 있고 마이크 택도 있고. 이거 네임플 다 있거든요. 지금 다 네, 근데 이거밖에 안 왔어. 지금 설 전이라 배송량이 네, 많아가지고. 밀려가지고. 네. 그럼 다시 오셔야겠네. 와야 돼. 네. 그래서 원하시면 여기 턱받이까지 하고 올게.
척바지 공약까지 하시고 네. 네. 예고를 좀 불러주십시오. 하고 우리 까꿍님 더 모셔야겠다. 네. 불러주십시오. 네. 오늘 사연이 또 네. 이렇게 좀 고민인 사람들한테 조언을 또 해주는 역할에서도 까꿍님이 네. 좀 대화에 대한 중요성들도 많이 얘기해 주셨고 네. 자신의 생각을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면서 네. 까꿍님과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네. 네. 재밌으셨죠? 아마, 네. 네. 색진님은 즐거우셨을 네. 것 같아. 그럴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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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네. 계신 분들 즐거웠으면 까꿍까꿍 좀 적어주세요. 네. 까꿍 좀 한번 남겨달라고 네. 하십니다. 까꿍 한 번만 까꿍. 해주십시오. 네. 재미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적은 좀 시원한 상담 해드리는 거하고 좀 웃음을 좀 드리자. 네. 요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두 개 나는 다 믿은 거 같죠? 네, 두 개 다 성공하신 것 같아요. 네네. 상담은 좀 감사합니다. 시원했고 네. 오늘 까꿍님의 네. 이 화려한 감사합니다. 데뷔 방송이 데뷔 무대예요. 이렇게 또 빛나게 네.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네. 까꿍까꿍 샘물님. 네, 감사합니다. 네, 샘물님 계셨군요. 네. 반가워요. 기선 주세요. 네. 네. 자,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성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사연도 봤습니다. 이게 지금 성고민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차츰 연애 상담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오늘 저한테 불륜 야, 불륜. 이거 불륜인가요 아닌가요에 대한 그걸 좀 상담이 예측해달라 이런 게 몇 개가 와서 지금 3, 40대 분들의 사연도 들어오고 있어요. 다음에 우리 까꿍이 이거 붙이고 와서 불륜 판단 좀 해주십시오. 자,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러한 네. 뭐 다양한 연령층의 사연 봤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치킨 보내드리고 있고, 네네. 네, 저희가 2차까지 보내드렸고요. 오늘 사연 6님까지 3분, 그리고 어저께 우리 쿼카님 사연까지 해서 네. 또 3차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네, 되는데, 네. 가보겠습니다. 다시 또 출연한다고 이렇게 아유, 약속했으니까, 언제든지. 네, 불러만 주십시오.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뭐, 네. 네, 또 출연 또 네. 섭외가 또 완료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까꿍님 또 앞으로 또 계획 같은 것도 얘기해 주시면 여기 마무리로. 네, 일단은 저희가 현장을 많이 다니고 있죠. 그래서 현장에서 네. 더 많은 성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밝은 성을 좀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고 싶고요. 네네. 정말 지금 아이들이 저희 나이가 됐을 때는 좀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성에 대해서 밝아지고 맞아. 너무 어두워. 네, 맞아요. 네, 어둡기도 하고 조심스럽잖아요. 이제는 좀 그게 아니라 서로 배려, 성에 대한 배려가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아마도 까꿍님이 그런 네. 역할들을 하고 있을지 않을까. 네네, 열심히 그리고 하겠습니다. 까꿍님의 그 교육 후의 사진 이건 무슨 의미예요? 요거는 제가 그 SNS하고 블로그를 예, 하거든요. 성을 잘 보자. 잘 보자. 얘들아, 성은 우리 제대로 보자. 이런 의미로. 너무 좋다. 제 시그니처예요. 시그니처. 네, 이렇게. 잘 보자. 네. 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인사드려야겠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는 6번째 시간 까꿍님과 유쾌하고 또 시원한 방송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참여해주신 우리 색지님부터 뭐 쭉 여러분들 다 호명 드릴 건데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성을 좀 오늘도 이 주말 또 잘 보내시고 네. 코로나19 더 조심하시고 네. 네, 성을 더 밝게 잘 보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까끼. 안녕 까끼.